그동안 기초연금 30% 미지급자에 대한 방송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 자료를 정리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니 정말로 허탈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국민도 속았고 우리도 속았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요,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재정 안정을 위해서 40%를 유지해야 되느냐, 네, 이러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기초연금과 연금개혁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예,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다가 허탈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새로운 방법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성실하게 납세한 이 여부는 누가 가장 많이 납부를 했을까? 소득 상위 23%, 약 220만 명은 대한민국의 봉이었구나. 네, 이런 제가 타이틀을 한번 걸었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949만 9,933명입니다. 네, 약 950만 명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요, 네, 이거를 기초연금에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기초연금은 네, 소득 하위 70%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약 660만 명은 네, 기초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는 미지급을 하는데 이 30% 안에는요, 네, 직역연금 납부자들이 들어있죠. 네, 직역연금 납부자들이 약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예, 직역연금 가입한 사람들이 70만 명. 그러면은 약 23%인 220만 명은 정말로 소득이 상위라고서 이걸 주지 않는데, 네,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상위 23%, 220만 명을 가지고 이 세금과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소득이 높고 또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 납부를 많이 했던 사람, 근로소득세도 있었고요, 사업소득세, 뭐 기타 소득세, 연금 뭐 소득세, 이자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네, 이런 기타 등등의 세금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금 여부를 보니까 이분들은 대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었죠. 네, 국민연금은 개인이 4.5%, 그리고 나머지 4.5%는 기업이 이 4.5%를 내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세금의 혜택은 전혀 이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은 그러한 계층이 이 23%, 220만 명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요, 직역연금 납부자를 한번 볼까요? 직역연금 납부자는 약 70만 명인데 이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납부했죠. 네, 근로소득세를 많이 납부했고요, 재산세도 납부했겠죠. 이 사람들은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다른 사업을 하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재산소득, 뭐 이자소득 등등을 냈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았어요. 이 18%를 보통 납부를 하는데 이 공무원들, 이 직역연금자들은 개인이 9%를 내면요, 국가가 9%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내줬기 때문에 네, 세금의 혜택을 받다, 네, 이런 계층이 되겠죠. 나머지 70% 660만 명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득 하위 70%니까 세금 납부가 적던지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이 사람들도 네,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네, 일부 재산소득, 네,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세금을 내긴 냈는데 적거나 아주 적거나 네,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이 사람들의 세금 혜택은 뭐가 있었냐? 기초연금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초연금은 현재 세금으로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950만 명을 다시 한번 분석을 했더니 네, 70%인 660만 명은 세금, 이걸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70만 명 이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역시 국가에서 이 연금을 납입할 때 9%, 네, 자기 소득액의 9%를 국가가 내주고 있었는데 정말 상위 23%, 220만 명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국가는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개인이 4.5%, 그리고 나머지 4.5%는 기업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상위 23%, 220만 명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GDP 대비 사회복지나 이 공적연금 이 지출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이 나머지 220만 명, 23%까지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네, 어떤 분들은요, 네, 이 재정의 부담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가 굉장히 낮은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힘겹습니다. 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2018년도 자료인데요. OECD의 사회지출 조사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0.8%죠. 네, OECD 36개 국가 중에 35위, 이것도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회복지 쪽의 지출이 너무나 형편없죠. 네, 더군다나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은 약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합니다. 네, 여기 OECD 주요 국가의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있는데요. 네, 멕시코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OECD 평균이 약 20%를 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네, 10.8%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더군다나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중을 보니까 네, 이 OECD 평균이 지금 한 9%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7%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한국은 지금 국민연금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네, 이 기초연금 100%, 나머지 이 22%, 220만 명 추가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급여 지출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 소득 대체율을 40% 현재 유지하지 말고 50%로 유지하자. 네, 이러한 소득 대체율 조정 얘기가 또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요. 이 소득 대체율 10% 인상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갖고 옵니다. 네, 상위층이 혜택을 받아요. 네, 이거를 주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그 최하위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10% 올리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소득 대체율 10%를 인상하면은 오히려 상위 220만 명이 훨씬 혜택을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23%, 7%, 70%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요. 자, 밑에 한번 70%를 볼까요? 소득 하위 70%.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대략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약 한 18.6년 정도 되고요. 57만 원 정도 지금 국민연금을 타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월 소득을 200만 원이라고 산출했을 적에는요. 인상 금액이 10%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12만 2천 원 정도가 오릅니다. 자, 그런데 가입 기간이 30년, 월소득 429만 원. 네, 아무래도 이 최상위층에 있는 이 23%는 네, 직장 생활을 더 길게 했고요. 직장 생활에서 네, 급여가 더 많이 높았겠죠. 물론 이거보다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30년 가지고 한번 기준했을 적에는요. 이 사람의 이 인상률은요. 네, 가입 기간이 30년, 월소득 429만 원이면은 인상 금액이 26만 1,000원이죠. 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10% 인상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연금개혁의 3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상한, 최고 좋은 안이 기초연금은 100% 지급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네, 기초연금도 올리고 대체율도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선 이 기초연금 미지급 30%의 그동안 차별 형평성, 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우리는 노인이 아니냐? 네, 이런 형평성이 훼손되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23%, 220만 명도 세금의 보전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상안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 차상안도 괜찮습니다. 네, 기초연금을 현행 70% 그냥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소득 대체율 50% 상향하는 것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소득 대체율 50%를 상향하면요. 지금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이 30%, 엄밀하게는 약 23%죠. 이 사람들은
더 국민연금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 차상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별적 정서는 여전해요. 기초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 소득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실패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70% 유지되고 소득 대체율도 40% 그냥 유지가 된다면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연금 개혁이 실패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한국의 이 연금 고갈 위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정부나 정치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준비하고 있겠죠. 네, 오늘은 기초연금 30% 미지급자. 네,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요. 이 기초연금 30%, 특히 이 중에 23%, 220만 명은 정말 정부에서 세금 이런 혜택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직역연금에서 세금 혜택을 받았고요. 기초연금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고, 여러분도 속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타이틀을 걸어드렸는데요. 정말 이 세제 혜택, 세금은 더 열심히 납부했어요. 가장 많이 납부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금의 어떤 보전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니네는 잘 살고 있으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나라 연금개혁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모습이 드러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